예, 일상남입니다. 지금부터 많이 망설였는데 상황을 빨리 찍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아이고, 빨리 해서 이거를 2강 안에 1강 안에 끝내고 싶거든요. 예, 최대한 빨리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도 텐션을 올렸어요. 예, 빨리 진행하죠. 예, 진행하겠습니다. 음, 자, 이 설명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실무적 용어와 흡사한 단어, 또 혼돈되는 개념들로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챙길 점수는 챙겨가고 버릴 부분은 빠르게 버려서 점수 획득해 갈게요. 네. 경비 업무의 유형. 자, 인력 경비. 도난, 화재, 급박해, 혼잡. 이 문구 자체를 외우세요. 중요한 문구라서. 도난, 화재, 급박해, 혼잡. 사람의 힘으로 예방하는 경비죠. 자, 상주 경비. 일본에서도 나온 경비죠. 24시간 고정적으로 어디서 근무시설 내, 그러니까 특정 시설 내에서 상주를 합니다. 혼잡 경비는 우리나라의 집단 민원 현장을 통제하는 경비로 행사장이나 콘서트장 이런 데가 되겠죠. 우리나라 경비업법 상에는 특정 경비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집단 민원 현장을 경비업체에 도급을 하여 이제 경비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순찰 경비는 이름 그대로 순찰하는 경비. 자, 이게 중요하죠. 순찰의 유형. 정시순찰, 난시순찰, 요점순찰. 정시순찰, 난시순찰, 요점순찰. 일단 이름에서 그 뜻이 있어요.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는 것. 정해진 시간에 난시순찰, 난잡하게 순찰하는 것. 요점순찰, 핵심만 순찰하는 것. 자, 이름의 뜻이 있는 만큼 이 취약점이 있어요. 또 일정 구역 정해진 패턴대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다음 행동을 예측하기 쉽죠. 예,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집니다. 단 통신 체계에 있어서 상황 불치나 예상되는 행동, 그러니까 생활화된 패턴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통신 체계가 있다. 뭐 앞으로 A, B, C라는 곳에서 A 구역에 통신 체계가 있고 C 구역에 또 통신망이 있다 싶으면은 A에서 C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이러한 순서를 알기 때문에 뭐 금방금방 가겠죠. 난시순찰은 반대로 이게 랜덤하게 돌기 때문에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순찰을 돌지.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높고 대신에 통신 체계가 미흡해요. 왜냐하면은 순찰을 도는 사람도 통신 체계를 고려하고 돈다기보다는 범죄 예방을 높이기 위해서 안모른 장소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두 부분에 대한 특징을 묻는 문제 꼬아서 자주 내겠죠. 자, 요점 순찰 가볼게요. 이 문구가 중요해요. 정해진 지역 내 특정 취약지를 선정해서 반드시 순찰, 반드시 순찰. 예. 정시 순찰과 난시 순찰을 합한 형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날 경비업도 과학의 발달로 최첨단 방법 시스템이 있지만 기계 경비보다 인력 경비에 아직까지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자, 인력 경비에 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자면 인력 경비는 영세적인 경비 업무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보는 대기업, 대규모 경비업들 있죠. 이런 것들이 싹 다 어떤 경비 업무냐? 뭐 가령 S1, 캡스, S1은 잘 모르겠고 캡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캡스예요. 보통 퇴직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롯데리아처럼 이름을 빌려주고 특정 지점장한테 너가 운영해 이런 식입니다. 예. 한마디로 자기 자본을 대고 들어오거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끌고 와서 경비를 시작하는 것이죠. 전문적인 공채나 이렇게 시행한 공채를 통해서 뽑힌 캡스 인원은 조금 적은 편이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영세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소 편의점 사장이나 아니면 상인들을 보고 영세 상인업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 표도 중요하죠. 인력경비와 기계경비 비교. 기계경비부터 가볼게요. 기계경비가 더 쉽거든요. 예, 장점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예, 기계가 대신하니까 인명피해나 매뉴얼에 의한 업무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단점이지? 이거 장점인데. 잠시만요. 이게 장점인데 단점으로 설명을 했네. 매뉴얼에 의한 업무만 가능하다. 자,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가 다시 비교 안 하고 바로 현장성으로 가볼게요. 자, 기계 경비는 기계가 일단 1차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때문에 빠른 현장이 대처가 불가능하고, 또 기계를 잘 아는 사람은 해킹해서 이를 이용함으로 역이용당할 수 있겠죠. 또 누누이 설명하지만 현대의 기술로 오경보를 모두 해결 못했어요. 네. 뭐 동물이 지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먼지나 새의 등장으로 센서가 갑자기 울린다든지 그런 부분이 해결 못했고, 누전이나 녹, 그리고 과학적 부식에 따른 센서의 노후, 건전지의 미사용, 건전지 불량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력 건비가 더 많죠. 네. 부가적인 서비스는 읽어보시면은 감이 옵니다. 네. 자, 인력 경비의 단점으로는 인건비가 많이 들죠. 사람이 들어가니까. 장점으로 뭐가 있을까요? 경비 업무 이외의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자, 이 개념이 좀 또 혼돈될 수 있는데, 경비업법에서는 경비 업무만 하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화재, 도난, 그 밖에 혼잡, 이 혼잡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 때문에 경비 업무 외에도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개념을 딱히 설명해 드리기가 힘든데, 치안 유지 목적 차원에서 내방객에 대한 안내, 이러한 부분도 경비 업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요. 단 법적으로 경비업법상에서 개념을 물어보면은 틀렸다고 하셔야 돼요. 예, 민간 경비론에서만 맞는 개념입니다. 자, 기계경비의 경우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요. 기계가 들어가니까. 단 체계가 잡히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인력경비보다 더 저렴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또 5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로 많이 발달했거든요. 기계 경비들이 CCTV나 센서 말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투자한다면은 오히려 더 비쌀 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인력 경비보다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또 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죠. 방범뿐만 아니라 방제, 방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자, 기계 경비는 경비업법상 경보가 울리면은 몇 분 내로 출동을 해야 될까요? 25분 이내. 2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비업법에 가면은 수신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 또는 경비 대상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 경비 관제 시설에 관한 정보, 뭐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꼬아서 내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경비업법 가서 따로 또 설명드릴게요. 예. 보통 25분이란 말 대신 20분 또는 30분이란 말을 섞어서 문제를 내곤 합니다. 이 개념도 쉽게 와닿죠? 순수 무인 경비 시대, 경비 시스템, 혼합 기계 경비 시스템. 예. 이게 중요하죠? 기계 경비의 과정, 감전대. 자, 기계 경비가 CCTV만 생각하지 마시고 센서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센서는 이제 가상의 레이저 선이 나와서 그 센서 선을 지나면은 우리가 선을 밟으면은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이저 선을 밟아서 지나가면은 얘네들이 감지를 해요. 신호가 끊겼으니까, 서로 맞닿는 선이 끊겼으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을 관제실이나 아니면 특정 업체에 전달하고, 이 업체에서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을 하겠죠. 뭐 문을 잠근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보낸다든지. 두 문자 따지면은 감전대, 기계경비 감전대. 왜? 전기를 쓰니까 감전이 되겠죠. 예. 저는 이렇게 외웠고, 생각보다 이 문구가 마음에 들어요. 감전대. 예. 감전된다라는 뜻이 계속 뇌리에 남더라고요. 기계라는 말과도 잘 어울리고. 자, 대응함에 있어서 이게 완전 저지를 갖추는 경비 시스템이 아니라 지연시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완전 저지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 보세요. 경비업법인은 경호하기든. 예.
지연시키는 개념입니다. 네. 자, 기계경비의 실정과 폐해. 오늘날에는 기계경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는 인력경비가 더 앞선다. 예, 당연한 말이죠. 현대의 기술로 오경보를 확인 못했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아직까지도 오경보 발생률이 100% 기계의 순수한 탐지 기능을 쓰면은 오경보율이 25% 정도 된다고 해요. 4번 중에 한 번이 오경보로 하니까 상당히 크죠. 그 정도면은. 예. 또 잘못된 경보 시스템으로 경찰 인력에 피해를 미칠 수 있죠. 예. 자, OX 기계 바로 가겠습니다. 인력 경비란 위해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으로부터 가치 있는 물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 능력을 통해서 보호하는 경비이다. 맞는 개념일까요? 잠시만요. 네, 맞는 말이죠. 이거 틀릴 수가 없죠. 이거는. 네. 순찰 경비는 도보 또는 차량을 통해서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는 것이다. 맞죠? 예, 순찰을 하는 것이니까. 인력 경비는 사람을 통해 실시하는 경비로 기계 경비에 비해 현장 대응성이 다소 미흡하다. 아니죠. 기계 경비가 현장 대응성이 모자라고 인력 경비는 사람이 직접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대응성이 강하죠. 예. 자, 설치 비용 관련돼서는 초기 설치 비용은 저렴하고 인력 경비가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틀린 말이죠. 이거. 초기 비용, 설치 비용은 기계 경비가 더 비싸요. 예. 그리고 인력 경비를 따라잡을 것으로는 보이는 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거고 로봇 경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따라잡겠죠. 예. 단 21세기나 22세기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23세기 정도는 가능하겠죠. 네. 기계경비의 오류는 오경보로 인한 과학기술로 모두 틀렸죠. 네.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는 추세입니다. 자, 이 142번 문제가 좀 재밌네요. 불법 침입에 대한 감지 및 경고, 침입에 대한 대응, 침입 정보의 전달 과정을 거친다. 자, 틀렸죠? 예, 기계 경보 시스템 과정은 감전대, 감지, 전달, 대응이 돼야 되겠죠. 예. 우리나라의 경비업법상 기계경비업은 관제시설 경보를 수신한 경우 늦어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자, 틀렸죠? 2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춰야겠죠? 정시순찰에 대한 설명이 나오네요. 어디가 틀릴까요? 네, 통신체계나 상황조치 대응 능력은 난시순찰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왜? 정해진 구역에 어디에 통신체계가 있고 상황조치가 가능한지 알 수 있으니까 범죄 예방 효과가 더 높죠.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지나 상황조치 능력과 통신체계 능력은 더 높겠죠. 예. 난선 순찰은 특정 순찰 코스를 지정하여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을 반드시 순찰하는 것이죠. 지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잠깐 이상한데요. 예. 예, 순찰 코스를 지정하지 않고 범죄에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순찰하는 것이 난선 순찰이다. 아, 맞는 지문이네요. 예. 인력 경비는 신체 피로로 인하여 야간 경비에 취약하다. 예, 맞는 말이죠. 기계 경비가 24시간 감지가 가능합니다. 시간 한번 봐야겠다. 14분. 예. 여기서 중요한 문구는 다 읽어보시면 와닿고, 의료시설 경비. 예. 의료시설 경비는 내방객이 너무 많아서 사고 대처를 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또 사고 대처를 하자니 상황이 발생하면은 당장 의료시설에서 환자분을 치료해야 되는데, 예. 때문에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경비 시스템을 도입해야겠죠. 현 시대에는 이제 지난번에 의료인 살인 사건이 있어서 청와경찰 도입이나 특수경비를 도입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직업 구할 때 조금 도움이 되시겠죠. 성격에 따른 경비 업무의 유형. 쉽죠? 쉽고요.
읽으면 다 말이 와닿는 서비스들이에요. 예, 경호 경비 서비스. 이게 좀 중요해요. 경보 응답 서비스. 예, 경보 응답 서비스는 중앙 관제실에 연결되어 위의 정보를 어, 위의 정보를 경찰 관서에 알려주고 경비원을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예. 사설 탐정 서비스.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죠. 민간 조사 업무니까요. 예. 자, 그 밖에 군중 통제나 예, 경비 시스템에 대한 자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너무 대충 설명하는 것 같아도 문제 풀면은 문제 지문에서 익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자체 경비 서비스가 뭘까요? 자체 경찰과 비슷하죠. 자치 경찰과 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경비 인력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업법상 도급 경비업체 도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원칙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체 경비로 또 대표적인 자체 민간 경비의 일부가 차원 경찰이겠죠. 네, 정년이 보장되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차원 경찰이 있습니다. 다음 또 가볼까요? 비용 문제로 인하여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뭐가? 자체 경비가 맞는 말이죠. 예. 자체 경비는 정년이 보장되고 갈수록 또 임금이 높아지고 복지나 이런 것도 신경 써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예.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비용은 올라가고 그 자체 경비의 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예, 다 계약 경비로 대체하려고 특수 경비 도입이 됐고 특수 경비원들 수가 점점 늘어나죠. 차원경찰 퇴직자분들의 자리를 메꾸고 있으니까. 자체 경비 책임자에게 적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 자체 경비 책임자는 이제 관리팀장이나 아니면 보안팀장, 실장 등으로 이제 보통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뭐 특수 경비나 차원경찰이 같이 있는 곳에서는 차원경찰 분들에게 관리자, 감독자 권한을 줘서 특수 경비 분들을 운용할 수 있게끔 회사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경비 책임자의 역할. 이것도 잘 나오죠. 이것도 단어 자체에서 그 뜻을 찾고 단어와 의미가 맞나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혼돈되는 게 관리상의 역할인데 이게 예산이랑 재정 감독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라는 느낌이 딱 와닿아요. 예산과 재정 감독 이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왜 헷갈리냐? 조사상의 역할을 보면은 회계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조사는 회계고 관리는 예산과 재정 감독 또 훈련이랑 타부서의 협조. 그래서 이 부분을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이 부분 개념만 하나만 잡아도 나머지 이 세 개는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어요. 예. 경영상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영, 특히 감독이 들어간다는 거. 관리상은 그냥 감독이 아니라 재정 감독이라는 거. 또 훈련 과정의 개발과 타부서와의 협조가 들어간다는 거. 범죄 예방은 경비원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각종 울타리, 방호물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조사상의 역할은 회계 그리고 소방 관사와 협조, 문서의 확인. 사실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만 확실히 잡고 가면은 안 헷갈리시겠죠. 예. 네, 계약경비와 자체경비 비교인데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볼게요. 예, 어디 갔어? 자체경비만 한번 읽어볼게요. 장점. 자체경비원은 신분이 보장됩니다. 왜? 정규직으로 경비업체는 1년 단위의 하도급, 그러니까 경비업체에서 경비원이 문제가 되는 거는 경비업체가 하도급을 맺기 때문이에요. 보통 1년 단위로 하도급을 맺기 때문에 그 사업소에서 하도급을 못 따냈다. 그러면 각 경비업체는 그 경비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보다는 1년 단위 하도급 계약 일정에 맞추어서 계약직 경비원으로 고용해서 뽑아 쓰는 현실이고 그 때문에 신분 보장이 안 되고 임금도 낮고 또 반면에 이렇게 계약직으로 계속 뽑아 쓰다 보니까 인원의 보충과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죠.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 등 규모가 작을수록 계약 경비를 운영합니다.
편의점, 소규모 상점 등 규모가 작을수록 계약 경비를 운용합니다. 네. 자, 반대로 자체 경비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런 경비죠. 자, 회사 경비는 자체 경비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예. 자체 경비 개념은 궁금하시면 청원경찰만 딱 생각하시면 너무 쉬워요. 예, 청원경찰이 자체 경비의 일부분이다. 왜 그런가요? 예, 그거는 경비법을 봐야죠. 예, 자회사라는 개념 자체가 경비업법 법인으로 인정받으려고 경비 지방경찰청장이 시설, 허가, 인원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허가해 주세요 하고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들이에요. 때문에 다 계약 경비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자체 경비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하고 그 회사의 사장분이 직접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업법상 허가를 받은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제가 직접 고용하겠습니다라는 허가를 받는 것이죠. 예. 예, 고용주의 높은 충성심을 보이겠죠. 왜? 내 정규직이고 내 직장이니까. 대신 이렇게 채용을 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해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부분들은 새로 채용이 돼도 보통 우리나라 경비업법상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근무를 했던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하거든요. 또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교육을 받고 들어오라고 해요. 특수경비면 특수경비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을 뽑아 쓰고, 시설경비면은 예전에는 이 근무를 하다가 교육을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은 근무 투입 전에 교육을 받고 와서 일반 경비 신임 교육을 뽑아 쓰기 때문이죠. 자체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청원경찰 개념에서 보자면은 전문성 있는 경비업을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공공기관에 보면은 뭐 보안팀, 보안요원으로 이렇게 뽑는 데가 있어요. 가령 고용노동청에 보시면 안내데스크 보시면은 안내하시는 분이면서 남성분이시면 보통 안내와 방호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이번 정권에 있어서 다 정규직으로 뽑았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예. 그런 분들이 경비업상에서 경비업법에 따른 법령 체계를 받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노동청의 취업규칙을 따르는 자체 경비예요. 예. 경비업법상의 경비로 인정이 되려면은 경비업법상에 따른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비법인이어야 돼요. 노동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인이 될 수 없고 인정을 안 받겠죠. 예. 예, 이 부분도 있네요. 예, 수동적인 행동과 안일한 사고 방식. 왜? 위에서 내려온 명령은 따르면 까여져. 예, 내 직장이니까. 그리고 이 부분이 대신 계약 경비의 장점이 되겠죠. 나는 그만둬도 된다. 왜? 어차피 고용 안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언제든지 그만두겠다. 하고 싶으면 하고 살겠다. 이런 게 계약 경비로 보입니다. 네. OX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네, OX 익히기 24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체 경비 운용은 계약 경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이 된다. 아니죠. 예, 자체 경비 자체가 인건비가 많이 들고 고용을 보장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겠죠. 예, 틀린 말 되겠습니다. 148번. 계약 경비는 낮은 충전심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 자체 경비보다. 예, 맞는 말이죠. 계약 경비는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없습니다. 자체 경비는 오랜 기간 근무로 인하여 다른 부서 직원들과 친밀감이 형성되어 효과적인 직무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 맞는 말이죠. 보안 사고 일어난 것도 보면 내부 담당자를 알아서 직원이니까 들여보내줬습니다. 뭐 이런 개념도 많기 때문에 친해지면 안 좋죠. 자체 경비를 꿈꾸시거나 청원경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다른 계약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직무를 하시다 보면은 직원이니까라는 이유로만 들여보내줬다. 제일 좋은 예는 직원 가족이라서 들여보내줬습니다. 또 직원분들 중에 아는 분이라서 들여보내줬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변명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좋은 예겠죠. 149번의 좋은 예. 네.
자체 경비원은 오랜 기간 회사의 경비 부서로 근무를 하여 회사의 운영 매출 인사에 관한 이거 지울게요. 오랜 기간 회사의 경비 부서로 근무를 하여 회사의 운영 매출 인사에 관하여 지식이 높다. 누가? 자체 경비원이. 예, 맞는 말이죠. 계약 경비원은 자체 경비보다 인사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 아니죠. 빠른 수급이 가능하고 또 대규모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사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입니다. 계약 경비는 고용주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껏 경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 맞는 말이죠. 무엇보다 이게 고용주라 해야 되나? 잠시만요. 문제를 바꿔드릴게요. 고용주라기보다 시설주로 바꿀게요. 시설주. 네. 고용주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고용한 경비업체의 주인이니까. 시설주는 경비업자, 그러니까 그 고용주에게 경비를 하도록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순찰 서비스, 이거 맞는 말인가요? 네, 맞는 말이죠. 경보응답 서비스, 한번 읽어볼게요.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경비원들이 이를 모니터하고 또 경찰관서에 알려줘서 경찰관서에 연락, 경비원을 급파하는 서비스이다. 맞는 지문이군요. 경비 자문 서비스는 전문적 경비 지식을 갖춘 경비 업체의 자문을 얻는 서비스, 계약 경비 서비스의 한 부분이다. 맞는 말이죠. 자체 경비가 전문적 경비 지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경비 업체에 경비 주사가 들어가고 자체 경비는 경비 지도사를 통해서 교육을 안 해요. 청원주나 아니면 해당 고용주로부터 직접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비 지도사, 여러분들이 취득하시려는 경비 지도사를 갖추신 분들은 경비업체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경비업체를 통해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적 경비 지식을 갖춘 경비업체의 자문 서비스를 얻는 게 맞는 부분이죠. 예. 자, 2절 민간 경비의 실시 과정. 이거는 저도 개념을 잘 몰라요. 이 부분은. 그러면 틀리면 되나요? 아니죠. 이 부분은 두 문을 따서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예.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민간 경비 실시 과정은 진개조라는 두 문을 기억하시면 돼요. 진개조. 여기 앞에 있는 이 세 글자인데 진단, 계획, 조직, 이 부분인데 이게 나중에 경호학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진개조 이 부분을 확실히 외우시고, 진개조, 여기서 조직은 조직화 한다는 말인데 경비원을 경비 현상을 진단하고 위험을 진단하고 경비 계획을 짰으면은 경비원을 조직화하라, 그에 맞춰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경비를 실시하고 경비 실시에 따른 평가를 하며, 이제 평가가 좋으면 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나쁘면 어떻게 반영하는 과정을 환류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서 경비 진단을 첫 번째 순서로 말씀드렸는데, 이 경비 진단도 괄호를 열고 두 개로 나뉘어져요. 경비 요소 조사와 경비 위해 분석. 두 개 차이가 있을까요? 두 개 차이가 뭐죠? 저도 잘 몰라요. 일단 끝까지 가보면 돼요. 자, 내려가 볼게요. 경비 요소 조사 활동. 경비 요소가 뭘까요? 네, 경비 요소 조사 활동은 경비가 필요한가, 뭐가 더 필요한가, 어디에 경비가 필요하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시를 해야겠죠. 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조사 업무를 실시하는 담당자는 내부 담당자와 외부 담당자로 나뉩니다. 내부 담당자는 회사에서 내가 법인을 법체를 통해서 경비 요소를 조사해달라 라고 맡긴 게 아니라 누구누구씨 당신이 좀 해줘요 이러면서 내부 인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경비 조사 활동을 실시하면은 외부 담당자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을까요? 일단 회사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겠죠. 어떤 부서가 어떻게 돌아간다, 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간다,
4월에는 행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의 내부 업무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또 실제 경험도 알고 뭐 타부서 협조도 용이하겠죠. 왜? 이미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업무가 문제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가지고 반대로 이것이 외부 담당자들의 단점이 되겠죠. 내부 업무 숙지도를 모릅니다. 타부서의 협조가 어렵습니다. 예. 외부 담당자의 장점으로는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왜? 난 외부 인사니까. 예. 경비 업체의 고용된 경비원과 비슷한 개념이죠. 또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왜? 경비 주도사가 있으니까. 경험은 있으나 이론이 부족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죠? 예.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 지도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내부 담당자는 나름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또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죠. 왜? 생각해보니까 오후 5시부터 6시 사이는 퇴근 시간이니까 문을 모두 열어서 직원들의 통행을 도와주자.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겠죠. 출입문은 최소한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 각종 조사 업무 분류. 이건 뭘까요?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는 개념이네요. 예. 자, 시설물 조사는 이렇게 시설물 조사를 하래요. 예. 출입 형태도 확인하고 자물쇠도 확인하고. 이게 중요해요. 회계 조사. 자, 출납원의 위치와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부장 강도, 공격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 문구도 중요해요. 인사과 직원과 격리 담당자의 공모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예. 보통 이렇게 개념을 다 던지고 맞추란 어떤 용어인지 맞춰보시오라는 문제로 등장을 하겠죠. 그럼 어디가 가장 헷갈릴까요? 단어 자체만 봐도 회계조사와 인사조사가 헷갈립니다. 나머지는 다 쉬워요. 예. 인사조사는 지원자들을 심사하는데요. 서류나 지원자를 심사하는데요. 예. 나머지는 반출입조사. 자, 선정에 있는 화물과 물품은 선적을 하는 곳과 하적을 하는 곳은 반드시 구분하세요. 예. 자, 경비위의 분석. 자, 위험도를 평가해서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대요. 예. 이거를 평등화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함,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함.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경비위의 유형.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가장 먼저 볼 게 특정한 위예요. 특정한 위. 예. 인위적 위해랑 개념이 얼추 비슷해 보이므로 특정한 위해는 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세요. 원자력 발전소니까 방사능이 누출되고 이제 백화점이니까 날치기가 이루어지겠죠. 예. 인위적 피해는 이런 것보다 더 큰 개념이죠.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죠. 범죄. 예. 자, 경비위의 요소의 분석 단계. 과정 속의 또 다른 과정이죠. 이게 경비진단이라는 과정 안에 경비진계 좀 안에 경비위해 분석이라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안에 분석 단계라는 게 있네요. 자, 두 문부터 알려드릴게요. 인손발 가능성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인손발 가능성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인손발이라는 말이 좀 와닿지 않나요? 인간의 손발이라는 개념 때문에 인손발 가능성. 자, 손발 가능성은 손실 발생 가능성으로 척도화가 뭐죠? 예, 척도화는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죠. 얘가 더 1순위고 네가 2순위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위험 요소의 인지, 예, 손실 발생 가능성, 손발, 또 위험도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자, 여기서 비용 효과 분석은 맨 마지막이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을 막 삭제시킬 텐데 여기서 순서를 좀 쉽게 외우자면은 인손발 이거는 단어가 좀 인상 깊어서 금방 기억나실 거고 비용 효과 분석은 마지막에 평가를 통하고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 투자 대비 효과를 산출해야 되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음, 자, 또 이렇게 지금 보면 인손발 가능성 평가 분석이라고 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 개, 조, 예. 위에 진단이 진단이 말이 헛고이네. 위에 요소 조사 활동과 맞나? 아 맞네. 경비 요소 조사 활동과 위의 요소 분석이 경비 진단 과정이었다면은 계획이죠. 계획. 이제 경비 계획 수립 가볼게요. 예, 또 순서가 있대요. 순서가. 자, 이것도 좀 입에 담는 두 문이에요.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 이게 왜 입에 와닿냐면은 보통 대학 같은 거 갈 때 뭐 인서울 이런 말 하잖아요. 인대기업, 인서울. 그래서 그거를 목표를 위해서 분석 평가했다 이런 개념으로 했어요. 자, 경비계획 순서는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 자, 이게 경비계획 순서를 말하시오라고 해서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가 튀어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단어 자체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 지문에서 순서에서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가 보인다.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네. 아시겠죠? 영어 단어처럼 경비계획 순서는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눈에 인 목표 위에 분석 평가가 익으시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이제 자, 사전 조사는 현장 청취와 현장 조사로 이루어진다.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암기사항. 자, 문제 나오면은 사전 조사는 현장 청취로만 이루어진다 라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예. 경비 실시의 수준. 이것도 중요하죠. 1차원적 경비, 단편적 경비, 반응적 경비, 종합적 경비. 자, 여기서 1차원적 경비를 좀 쉽게 외우려면은 이게 경비원과 같은 가장 단순한 업체인데 단일한 형식을 사용한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1차원이니까 1, 1 이렇게 외우시고 단순한 억제책 뭐와 같은 경비원, 경비원이니까 1, 1, 1, 1 그리고 단편적 경비 필요할 때 경비원을 추가하는 형식. 이게 또 반응적 경비랑 헷갈려요. 필요할 때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필요하다라는 개념으로 혼돈을 하시는데 반응적 경비가 발생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하는 개념. 단편적 경비는 계획 없이 종합적인 진단이나 계획 없이 정비가 필요할 때마다 경비 조직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라고 외우시면 돼요. 예. 이것도 헷갈리시면은 문제를 많이 푸시면 괜찮을 거예요. 예. 또 문제 지문 구성도 제가 핵심 문제 잡은 것도 이런 것들 다 외우시라고 문제 만들어 놨거든요. 예. 틀리고 싶어도 나중에는 틀릴 수 없게끔 계속 보시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자, 종합적인 경비 갈게요. 인력기계 경비는 종합 표준화된 경비 형태이다. 이것은 읽으시면 바로 와닿죠? 단어 자체가. 자, 이 문구도 외우세요. 다 좋은 말이죠. 이 멘트 자체가 고려하며 절차적 민주성 보장도 중요하다. 예. 너무 많네요, 양이. 여기서 잠깐 예, 동영상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네요. 예. 원 테이크로 끊어주고 싶었는데 이거 8-2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OX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예. 156번인가요? 예. 민간 경비 실시 과정은 과정은 경비 진단, 경비 조직화, 경비 계획, 실시 평가 완료 순이다. 아니죠? 진계조니까 경비 진단, 경비 계획, 경비 조직화 순으로 가야겠죠? 틀린 말입니다. 예. 경비 진단 실시할 때는 경비 요소 조사와 경비 위에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네, 맞는 말이죠? 아까 기억나시죠? 여기 경비 진단 옆에 괄호 하시고 경비 요소 조사, 경비 위에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제가 쓰라고 한 개념은 아니지만 메모를 하라고. 예. 기억 나실 거예요 아마.
경비호소 조사활동 실시할 때 경비 책임자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비활동 전반에 걸친 주관적인 전문 분석이 필요하다. 아니죠. 전문적인 객관적인 전문 분석이 필요하죠. 예. 조사 업무를 실시한 담당자는 내부 담당자와 외부 담당자로 나뉜다. 예, 맞는 말이죠. 내부 담당자는 회사 내 장기간 근무를 했으므로 사실의 경험과 내부 업무 숙지가 용이하며 타부서와의 협조가 원활한 편이다. 예, 다 맞는 말이네요. 예. 자, 161번. 경비 조사 업무 시 외부 담당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있지만 대부분 업무 숙지도가 낮고 타부서와의 협조가 어려운 편이다. 맞는 말이죠. 예. 내부 담당자는 주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편이므로 경비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최대한 외부 담당자를 활용한다. 예, 틀린 말이죠. 내부 담당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외부 담당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예, 두 사람을 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자, 인사조사는 경비조사에 있어서 출납원의 위치, 근무 시간을 확인하고 인사과 직원과 격리 담당자의 공모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예, 틀린 말이죠. 경비조사에 있어서 인사조사가 아니라 회계조사겠죠. 회계조사. 자, 일반 시설물 조사는 잠금 장치 출입구 통로 하수도 등 주변 환경 조사를 실시한다. 예, 맞는 말이죠. 자, 내려가 볼게요. 반출입 조사를 실시할 때 선적과 수령 책임자를 확인한다. 예, 맞는 말이고요. 위의 요소 분석 시 시설물마다 위험 요소와 위험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시설물마다 평균화시킨 균일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니죠. 경비 위의 요소는 시설물마다 위험도를 순도화시켜서 차등 적용을 해야겠죠. 인위적 위해란 고의, 범죄, 실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죠. 이렇게 특정 시설물이 나오면은 특정한 위해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 분석 단계는 인, 손발, 가능성, 위험, 평가, 비용 효과 분석. 예, 맞는 말이죠. 네. 인, 손발, 평가, 비용 효과. 인, 손발, 평가, 비용 효과. 예, 기억나실 거예요. 예. 인, 손발, 가능성, 평가, 비용 효과. 자, 경비 위해 요소의 분석에 있어서 비용 효과 분석은 마지막 단계로 편의에 따라 생략하기도 한다. 아니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위해 요소 분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실시되는 것은 위험 요소의 인지이다. 네, 맞는 말이죠. 인 손발 분석 평가 아닌가? 인 목표 위의 분석. 예, 맞네. 인 목표 위의 분석이 되겠네요. 인 목표 위의 분석. 위의 요소. 아니네요. 예, 인 손발 가능성 평가 비용 효과 분석 과정이네요. 예. 위의 요소의 척도와는 인지된 사실을 가지고 위험도를 무작위로 선정하는 것이다. 아니죠. 순서대로 정하는 것이죠. 비용효과 분석은 투입 비용 대 산출효과를 비교하여 경비 수준을 결정한다. 맞는 말입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174번에 인 목표 위의 분석 평가. 예, 맞는 말이죠. 이게 경비계획의 순서네요. 경비 위의 요소 분석은 인 손발 가능성 평가 비용효과 분석. 예. 경비 위험도의 평가는 위험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빈도를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 대상에는 종합 경비 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경비 실시 수준에 의하면 1차원적 경비는 종합적인 경비 계획 없이 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아니죠.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면은 단편적 경비로 봐야겠죠. 1차원적 경비는 경비원처럼 단일한 경비수단, 경비원 11, 1차원적 단일한 경비원 1, 111, 네,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자, 반응적 경비는 경비원과 같은 가장 단순한 억제책. 이게 1차원적 경비죠. 반응적 경비는 필요할 때마다
아니죠. 필요할 때가 아니라 특정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위해가 발생할 때 그에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경비를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경비 실시의 수준을 분류할 때 종합적 경비는 인력 경비를 포함하나 기계 경비는 실시하지 않는 차별화된 경비 계획을 뜻한다. 아니죠. 종합하여 표준화하여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178번까지 하면은 끝나겠네요. 경비계획을 설정함에 있어서 경비계획 수립 절차에는 민주성의 부정성도 중요하다. 맞는 말이죠. 자, 179번부터 내일 나가면 될 것 같고, 또 내일부터 함께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제 몇 개까지 있냐면은 많다. 214번까지 있으니까 또 4-1강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조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